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사돈어르신이 화촉을 밝히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꽃길 맨 끝에 서 계셨는데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두 분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그런 우픈 광경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두 분의 모습을 잠시 설명하자면 우리 엄마는 푸른색 저고리에 핑크색 치마를, 그리고 사돈어르신은 핑크색 저고리에 핑크색 치마를 아주 우아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사돈어르신의 표정은 그저 해맑아 보였는데요. 같이 맞춰 입은 한복이 그저 마음에 든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엄마의 얼굴은 울기 직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두 분의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우리 모두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고생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회자가 화촉 점화 입장을 알렸는데요. 저는 지금껏 수많은 결혼식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멋진 모습은 처음입니다. 두 분이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맞추셨네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 두 분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라며 사회자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멘트를 마무리했어요. 그 모습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요. 사돈어르신만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 그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찌나 해맑게 입장을 하시던지 더욱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입장을 하는 내내 여기저기서 말이 터져나왔는데요. 세상에나, 머리가 왜 저래?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일부러 저런 건가? 그러게 말이야. 난 우리나라 뽀글이 파마가 이렇게 유명한지 오늘 처음 알았네. 거참 희한하구만. 근데 금발머리에 뽀글이 파마를 하니까 거참 신비롭기까지 하네. 그러게, 뭔가 오묘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 오빠와 새언니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미국 사람으로 오빠가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의 자상함에 푹 빠져서 먼저 사귀자고 했다네요. 처음에는 오빠가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꽤나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오빠는 만약 미국 사람인 새언니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 모르는 거라고 했던가요. 새언니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결국 오빠와 새언니가 사귀게 되었다는데요. 오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가 얼굴도 엄청난 미인인데다가 성격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오빠가 새언니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근무를 하는 내내 오빠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새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새언니 부모님께는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돈어르신 두 분도 오빠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항상 한결같이 새언니와 새언니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사돈어르신 두 분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안사돈 어르신이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사돈 어르신께 유튜브를 보여주며 한국 노래를 알려드렸다는데요. 그 노래들이 바로 트로트였다네요. 처음에는 낯선 노랫소리에 이상한 듯이 한참을 들여다보셨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로트에 빠져들었던 모양이었어요. 나중에는 노래를 조금씩 따라 부르기까지 했거든요. 그중 사돈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장윤정의 어머나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흥이 난다며 하루 종일 어머나를 외치고 돌아다니셨다고 하네요.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더랍니다.
어느 날은 오빠가 미국 한인식당에서 불고기를 사들인 적이 있었다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돈 어르신은 대한민국의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데요. 나중에는 한국 영화에까지 푹 빠진 채 하루 종일 한국 영화를 보곤 했답니다. 오빠 말로는 그렇게나 웃길 수가 없었다는데요. 한 몇 달 동안 한국 영화에 빠져있던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심각하게 말하더랍니다. 두 분의 말은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 어떻게 좀비를 맨손으로 저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한국 좀비들은 움직임이 차원이 다르네. 아주 실감나는구만. 저 덩치 큰 주인공이 그 마동석 인간은 그 사람이구만. 그래도 아주 귀여운 구석이 있네. 두 분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 영화에 빠져 계시곤 했다네요. 그런 두 분의 소원은 한국에 꼭 가보는 거라고 했다는데요. 어느 날은 유튜브에서 한국 시골 미용실을 본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보던 사돈 어르신이 오빠에게 심각하게 묻기도 했다네요. 저게 코리안 스타일인가? 한국에서는 저 머리 스타일이 유행인 모양이지. 다들 저 브로콜리 닮은 머리를 했네. 아주 예쁘구만. 아, 저 머리를 일명 뽀글이 파마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머리를 파마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예전에 저런 머리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 저 미용사가 아주 기술자네. 어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 할머니들 머리를 브로콜리처럼 저렇게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한국인들 손기술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역시 대단하구만.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 머리 스타일 꼭 한번 해보고 싶구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뽀글이 파마입니다. 뽀글이 파마? 한국에 가게 되면 저거 꼭 한번 해봐야겠구만. 사돈 어르신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을 유튜브를 봤다고 합니다. 사돈 어르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빠에게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오빠 휴가 때 꼭 같이 가자는 말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빠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께 미국인 며느리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다는데요. 오빠와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제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너 혹시 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나 오빠랑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무슨 일 있대? 아니, 네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다잖니? 뭐? 며느리감? 진짜야? 미국에서 만났나 보네? 근데 네 오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이상한 얘기라니 무슨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조금 특이하대. 머리 색깔도 금색이라나 뭐래나 그러던데.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도 다 같이 한국에 올 거라고 하잖니? 난 당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분명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금색? 그럼 설마 미국인이란 소리 아니야? 오빠가 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나 보네. 뭐? 미국인? 그러니까 네 말은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그 미국인을 말하는 거야?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쓰겠지. 근데 엄마 아빠 미국인 며느리 괜찮겠어? 잠깐 기다려봐. 너 네 오빠한테 문자 한번 보내봐.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빠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놀랐지. 근데 우린 결혼까지 할 생각인데 어쩌냐? 내가 보니 엄마 지금 무지 놀란 것 같던데 순탄하진 않을 것 같아. 설마 우리 다 같이 내려가는데 막 쫓아내진 않겠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막장은 아니잖아. 다만 낯설어 하시겠지. 네가 말 좀 잘 해줘봐. 내가 한국 갈 때 선물로 명품백 하나 사갈 테니까. 명품백? 진짜야? 그래.
엄마 아빠 설득하는 건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한번 살살 꼬셔봐. 참내 미치겠네. 알았어. 한번 노력은 해볼게. 엄마 아빠 설득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명품백을 생각하란 말이야. 내가 진짜 좋은 걸로 사서 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네 도움이 절실해. 오빠가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부모님께서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꽤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그토록 노력을 한 이유가 꼭 명품백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웬만한 여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오빠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냥 꼭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선 부모님이 놀라지 않도록 잘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하필이면 미국인 며느리가 뭐야. 말도 안 통할 텐데 어쩐다니. 엄마, 말은 배우면 되는 거지. 내가 오빠한테 들어보니 요즘 한국말 엄청 열심히 배운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오빠 여친 부모님이 트로트를 그렇게나 좋아하신대. 뭐? 트로트? 미국 사람이라며? 엄마, 대한민국의 트로트가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겠어? 특히나 장윤정의 어머나를 제일 좋아하신다는데? 뭐? 어머나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엄청 좋아하신대. 그리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신다는데 전에는 불고기를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삼계탕이랑 깍두기도 엄청 좋아하신대.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확실한 거지? 그럼 확실하지. 그리고 엄마 전에 나랑 그 좀비 나오는 영화 봤었잖아. 마동석 나오는 거. 그 영화도 엄청 좋아하고 마동석 찐팬이래. 두 분이서 그것도 몇 번이나 돌려보셨대. 그게 정말이야? 네 오빠가 그래? 그렇다니까. 그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한국 음식과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말에 조금은 안도를 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오빠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본가에 내려가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집안 청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깍두기도 딱 알맞게 익혀뒀고요. 엄마가 제 입에 깍두기를 넣어주면서 물었어요. 어떻니? 맛이 괜찮니? 그럼 엄마 김치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잖아. 아마도 오빠 여친네 가족들이 깜짝 놀랄걸? 엄마가 워낙 긴장하고 있었기에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와 여친 가족들이 왔는데요. 여친과 여친 부모님을 보던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 어르신 두 분이 그저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비 안사돈 어르신이 우리 엄마를 꼭 끌어안아주며 반가움을 표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오빠 여친과 부모님은 성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제스처를 사용하며 감탄사를 연발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마냥 신기하게만 보였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삼계탕을 끓여서 깍두기에 곁들여서 먹었는데요.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부모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특히나 삼계탕 한 그릇을 먹는데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깍두기가 약간 매콤해서 걱정했지만 매워서 입을 호호 불면서도 엄청 잘 드셨거든요. 아마도 그때부터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신 맛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보였어요. 능숙하진 않았지만 맛있어요, 최고라는 간단한 말들은 한국어로 했거든요. 어쨌든 첫날은 나쁘지 않게 잘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엄마가 샌드위치로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오빠가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아침은 김치찌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로. 미국 사람들인데 빵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한국에 와서
다양한 한국 음식 많이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신 예비 안 사돈 어르신이 머리를 매만지며 오빠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이 오빠에게 물었고요. 왜? 머리가 아프시대? 두통약 줘?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줘. 왜? 뭔데 그래? 그게 말이지. 엄마 자주 가는 그 미용실 있잖아. 거기서 뽀글이 파마? 그것도 해주는 거지. 뽀글이 파마? 갑자기 뽀글이 파마는 왜? 사실 장모님이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말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장모님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시거든. 암튼 미용실 가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면 잘 풀리지도 않는다며. 그렇긴 한데 웬만해선 잘 풀리지도 않고 오래 가기도 하지. 그니깐 그 머리를 꼭 하고 싶으시대. 한국에 오면 그 파마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거든. 그 머리하고 한복 입고 경복궁 꼭 가보고 싶어 하셨어. 근데 그게 뭔지 알고 하고 싶다는 거야? 유튜브에 뽀글이 파마한 할머니 여럿이 나오는 채널이 있는데 엄청 유명하더라고. 꼭 해보시겠대. 암튼 엄마가 같이 가서 그 파마 좀 하고 와봐. 뭐? 난 말도 안 통하는데 둘이 어떻게 가? 연수랑 같이 가면 되잖아. 연수는 대충 말은 통할 거야. 오빠의 말에 얼떨결에 저까지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미용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정지 상태가 된 채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안 싸던 어르신이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아, 예! 헬로우! 헬로우! 미국 사람이 인사성이 참 바르네. 아주 된 사람이네, 된 사람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주 예의가 바르구만. 근데 저 양반이 여기 왜 왔을까나? 아주머니들이 몹시 궁금하다는 듯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비에 안 사던 어르신이 한 아줌마에게 달려가더니 아줌마 머리를 신기한 듯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본 건 오늘이 처음이라는데요. 예술이라고 극찬하시고 있어요. 자네 머리가 참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렇네. 참 신기하네. 아줌마들이 신기한 듯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던 아주머니들이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답니다. 저기, 여기 이분도 뽀글이 파마 좀 해주시겠어요? 예쁘게 잘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뽀글이 파마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좀 해주세요. 세상에나 우리 미용실이 미국까지 소문이 났나 보네.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고. 이제야 세상이 내 미용 실력을 알아주는구만. 미용실 사장님이 감격스러운 듯 외쳐댔는데요. 그러게 김 사장 앞으로 출세할란갑다. 미국인까지 와서 빠마하고. 한동안 미용실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렇게 파마를 한 사돈 어르신이 신이 난 표정으로 몇 번이나 거울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미용실 사장님과 함께 사진까지 촬영했답니다. 하지만 사돈 어르신이 워낙 예쁜 얼굴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뽀글이 머리를 해도 그냥 멋져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던 큰엄마가 그 사실을 들었던 모양인지 우리 집으로 득달같이 쫓아왔는데요. 평소 큰엄마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마저 다들 피해 다닐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런 마음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암튼 그날도 큰엄마가 우리 집에 쫓아와서는 배까지 움켜잡고는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정색한 채 큰엄마에게 말을 했고요. 형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엄마의 목소리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큰엄마는 그런 것을
상관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린 형님이랑 말하기 싫으니까 그만 가보시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화풀이야? 왜? 미국인 며느리 봐서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그게 동서 팔자인데 말이야. 딱 보니 돈도 없는 거지 집안 같은데 앞으로 동서 팔자도 배배 꼬이겠네. 아니, 내 팔자가 꼬이긴 뭘 꼬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모르겠어. 미국인 며느리라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딱 보니 허구한 날 돈 뜯어내서 미국 친정으로 보낼 것 같구만. 뭐예요? 형님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모르긴 왜 몰라. 내가 오늘 미용실 갔더니 거기에 이미 소문이 짱 났더라고. 동선의 사돈이 거기서 뽀글이 파마를 했다고 말이야. 생각해봐. 돈 있는 사람이 이런 시골 미용실에서 머리 한다고 하겠어? 그것도 뽀글이 파마로. 생긴 것도 추레한 게 돈도 오질락이 없는 모양이네. 형님, 분명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엄마와 큰엄마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듯 하더니만 엄마가 큰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큰엄마도 이성을 잃게 되었고요. 결국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기 직전까지 갔고 난장판이 났는데요. 우리가 엄마와 큰엄마를 뜯어 말렸습니다. 큰엄마가 엄마를 향해 악담을 퍼붓고 있었고요. 미국인 며느리랑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1년도 안 돼서 둘이 이혼한다. 안 봐도 훤하다 훤해. 그 모습에 놀란 사돈어르신이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다가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저기 저 사람 돈이 그렇게 많아?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땅이 엄청 비싼가? 뉴욕 맨하튼보다 비싼 건가? 에이, 여긴 시골이라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오빠가 계속해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사돈어르신이 큰엄마에게 다가가더니 오빠에게 통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코 돼지코 만들어줄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안사돈어르신이 난데없이 큰엄마의 코를 꾹꾹 눌러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딱 돼지같이 생겼네. 내가 네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게. 사돈어르신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큰엄마의 코를 다시 한번 꼭 눌러서 돼지코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얼굴이 시뻘개진 큰엄마가 욕설을 하며 급히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특이한 사돈어르신 덕분에 결혼식 내내 결혼식장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큰엄마는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내려갔더니 동네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요. 엄마 말로는 얼마 전부터 외지인이 동네 땅을 사들이고 있는 바람에 동네가 술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여기가 외진 곳이다 보니 딱히 땅이 잘 팔리지도 않잖니. 근데 얼마 전부터 외지인이 땅값을 2배씩이나 주고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네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왜 난리도 아니야? 당연히 서로 팔려고 난리도 아니지. 지금껏 땅을 내놔도 거들떠도 안 봤었는데 2배씩이나 주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다들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내가 들어보니 니들 큰엄마도 땅을 팔아볼까 하고 여기저기 둘쑤시고 다닌다고 하더구나. 그래? 그럼 우리도 땅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팔 땅이 어딨다고 그래. 조금 있는 그 땅은 소소하게 농사 지어야지. 그래도 2배라고 하잖아.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그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일이 버겁고 그러니까 파시는 건데 우린 아직 팔팔한데 뭐하러 그래. 라며 엄마는 땅을 팔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사돈 어르신이 다시 한국에 오셨다는 말이 들렸는데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사부인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싹 다 내려갔지 뭐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마라. 사부인이 형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줬다 그 말이야. 큰엄마 코를 어떻게? 제 물음에 엄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안사돈 어르신이 다시 마을에 등장을 하셨다는데요. 그날 안사돈 어르신의 모습은 그동안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왔다고 해야 할까요? 안사돈 어르신이 마을에 도착해서는 근사한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뒤 엄마와 오빠 부부를 데리고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오빠가 통역해줬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동네에 있는 땅을 사들인 사람이 안사돈 어르신이라고 했다네요. 여기저기 땅을 마구마구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 땅을 오빠 명의로 해줬던 모양이었습니다. 안사돈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안사돈 어르신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다네요. 한마디로 안사돈 어르신 부모님께서 외동딸인 안사돈 어른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안사돈 어르신은 마치 보란 듯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엄마가 다시 우리 집에 와서는 안사돈 어르신에게 물었다네요. 우리 집도 땅이 좀 많은데 땅도 기름지고 아주 좋아요. 이 동네에서 우리 땅이 제일 비옥하고 좋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거든요. 그러니 우리 땅을 사두면 아주 좋을 겁니다. 큰엄마의 말을 오빠가 억지로 통역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듣던 안사돈 어르신이 큰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네요. 그래? 그렇게 좋은 땅이면 내가 시가에 5배로 계산해주면 되나? 오빠가 안사돈 어르신의 말을 계속해서 통역을 해줬다는데요. 5배라는 말을 듣자마자 큰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사돈 어르신이 큰엄마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사줄 줄 알았지? 야, 이 못돼 빠진 아줌마야. 내가 다른 땅은 다 사도 당신 땅은 절대 못 사주지. 그게 무슨 말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부자야? 부자면 당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부자가 뭔지 보여줄게.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는 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안사돈 어르신이 놀랄만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안사돈 어르신이 오빠 명의로 동네의 땅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답니다. 그 바람에 큰엄마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땅 좀 팔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엄마도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형님, 우리 사부인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동안 형님이 한 거 생각해보면 절대 도와주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제는 형님이 저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사부인이 우리 아들 명의로 땅을 사줘서 우리 아들 땅이 형님네 땅보다 훨씬 많잖아요. 허구한 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아주 꼴 좋습니다. 거기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형님네 일하러 안 가고 우리 집 일만 다닌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형님 일꾼 구하기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자겠네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일을 안 간다고 했다니? 형님네는 새참도 맨날 싸구려 빵만 주고 그런다고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 그 빵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빵을 쟁여놨다가 준 거라면서요? 이 밑에 김씨 말 들어보니 유통기한이 2주가 지난 빵도 줬다고 하면서 엄청 투덜거리더라고요. 형님 먹는 걸로 그러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암튼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일만 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얼른 일꾼들 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코딱지만한 땅 가지고 있으면서 돈 아깝게 뭐하러 사람을 써요. 직접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살만 뒤룩뒤룩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돼지 소리나 듣고 있죠. 엄마가 큰엄마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동네 사람들이 큰 집 일을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데요. 그 바람에 큰엄마가 일꾼을 구하려고 옆 동네에까지 가서 구걸하듯 부탁까지 했지만 이미 악랄하다고 소문이 날 대로 났기에 다들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네요. 그 뒤 농작물 수확을 해야 했기에 큰집 가족들이 다 달려들어서 일을 했지만 농작물을 수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네요. 일손이 모자라 다 갈아엎을 판국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바람에 큰엄마가 분해서 대성통곡까지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새참도 푸짐하게 준비해주고 일당도 넉넉히 챙겨주다 보니 모두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네요. 거기다 안 사둔 어르신이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과도 참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도 동네 미용실에는 안 사둔 어르신의 사진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요. 어느덧 안 사둔 어르신이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에 다들 감탄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앞으로도 안 사둔 어르신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